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의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가 다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명안 처리 과정에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초구청 조모 행정국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강제 퇴원당하거나 병원을 옮긴 환자 중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국회 예결위는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개의된 가운데 예산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지금 민생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팍팍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서 준 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된다면 이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은 결과이며 또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비난을 사게 될 것입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벌이고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는 등의 일정에 최근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은 조만간 이 같은 일정을 단독으로 운영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의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가 다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명안 처리 과정에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정당하고 합법적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했다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날치기 포커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법 85조와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한 106조 2항을 완벽하게 위반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국회의장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아주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용어가 들어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최우선적인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여론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는 의견이 30.4%,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47.6%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절반씩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모레면 종합편성 채널이 개국 2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반은 종편의 지난 2년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종편 방송은 개국 초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친여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장악한 종편의 새누리당 편들기는 선거 국면에서 가장 극면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종편 4사가 지난해 총선 대선을 거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해 제재받은 횟수는 모두 37건에 이릅니다. 특히 채널A는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요소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주의 경고 등 법정 제재만 10건에 달했습니다. 폭스뉴스 따라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현우 세명대 교수는 이 같은 종편의 보수 편향적 노선은 희망적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정현우 교수의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게, 대표적인 미국의 폭스 TV, 네. 폭스 뉴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만 하더라도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 광고 시장도 크고 시청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되게 보도 전문 채널로 이제 잘 알려진 게 폭스 뉴스하고 CNN 정도인데 네. 거기도 그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는 시장이 훨씬 더 적은데 4개사 거기다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YTN이나 뉴스Y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뉴스 시장을 놓고 보도 채널 혹은 정치 토크 시장을 놓고 이 6개 사업자가 견뎌내는 건 현실이 불가능하고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짝하지만 이런 형태는 오래 못 갈 거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초구청 조모 행정국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경 지인으로부터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넘겨받은 뒤 가족관계 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상대로 가족부 조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강제 퇴원당하거나 병원을 옮긴 환자 중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폐업 발표 후 입원해 있던 203명의 환자 가운데 10월 8일 현재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진주의료원에서 사망했고 23명은 강제 퇴원이나 병원 옮긴 조치 이후에 숨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을 완료되기도 전에 의료진 계약을 해지해 진주의료원의 진료 공백을 유도했다며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28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22번째 범국민 촛불대회가 30일 저녁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 25일 시국회의 운영위원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시민단체 간 입장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촛불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칭 문제와 사퇴, 퇴진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시국회의 측은 공식적으로는 대회 플래카드나 공식 피켓 및 사회자 구호는 사퇴,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걸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사퇴, 퇴진 등의 요구를 시국회의가 내세운다고 해서 집회 참가자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돈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효성그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탈세 배임 혐의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어제 조현준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사장은 조성래 효성 회장의 장남입니다. 검찰은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여기에 탈세 의혹을 집중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장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검찰 수사는 일단 조 회장의 2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마지막으로 조 회장을 부를 것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의 탈세 배임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지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검찰의 재벌에 대한 법 집행은 엄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조만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돈 있는 사람들, 특히 재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의 잣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최근에야 재벌을 향한 법의 칼날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딘 구석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을 대하는 법의 모습은 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삼성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지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논란은 삼성을 대하는 이 나라 정치의 무기력함을 보여준 단면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른바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과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한 삼성의 주요 인사는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 책임자 10여 명입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돈이 권력을 좌우하는 것도 모자라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44%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